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오늘은 유젤라 울산 방송 시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역시 생각 브릿지 선생님의 글 쓰는 아이들의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진행을 맡은 무대뽀이고요. 네, 안녕하세요. 미더덕입니다. 기피디입니다. 브릿지쌤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난달에 쉬어서 더 반갑네요. 그러네요. 가끔씩 이렇게 뜸이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죠? 한 달 쉬고 나면 뭔가 좀 많은 게 좀 생겨야 되는데 늘 똑같죠? 그러네요. 이게 늘 지금 코로나로 패턴이 똑같다 보니까 그날이 그날 같고 이날이 이날 괜찮아요. 같고. 우리에겐 가상현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늘 아이들 보고 일기를 쓰자 하죠. 새로운 맞아. 일기를. 생각해보니까 참 그거 그러네. 생각 새로운 게 없는데. 없는데. 어제도 코로나, 오늘도 코로나. 네. 그래서 애들이 제일 많이 쓰는 게 오늘 먹은 반찬을 많이 써요. 그럼 반찬은 새로운 걸 해줘야 되겠네요. 네, 그렇죠. 일기를 위해서. 제가 기억나는 게 초등학교 2학년 때 30일치 일기를 하루만 다 썼거든요. 오, 대단하시네요. 그때 생각해보니까 30일 중에 방학 때 그때 특별한 일이 없는 날 더 많잖아요. 엄마가 뭐 일하시거나 뭐 친척집에 가지 않았으면 생각해보니까 진짜 똑같은 거예요. 맞아요. 대신에 집안 곳곳의 이야기를 따로따로 오늘 세숫대야 이야기를 했다가 오늘 인양 이야기를 했다가 오늘 텔레비전 이야기를 했다가 창의적이시네. 네, 할 게 진짜 없는 글 쓰는 거예요. 능력이 있으시네. 진짜 능력이 있으시네요. 할 게 맨날 똑같은 하루니까. 그러니까 지루한 안에서 주제를 찾아내는 거 탁월한 거. 그래서 제가 아동상담하지만 아이들이 지겨워야 돼. 맞아요. 글쓰기 특강 오늘은 미더덕님이 한번 해주시는 것도 네. 어떻게 30일치를 할 수 있는지. 세숫대야 진짜. 하루, 응. 화장실 하루, 그렇죠. 그렇죠. 잠자는 거 하루 이렇게 하면 30일 다 가겠는데요. 그러네요. 그게 지금 이제 여기 보이는 그런 문장이 사물을 다 한 두 문장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건 다 똑같아. 오늘 날씨가 좋았다 맑았다 하고 맨 끝에 이제 뭐 세숫대 얘기나 뭐 수건 이야기나 인형 이야기나 이렇게. 제가 한 분 들었던 분 중에 그 대기업, 외국계 대기업을 들어가신 분인가? 삼성이었나?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들어가신 분이 글쓰기를 장문을 해야 되는데 이분이 집에 처박혀가지고 혼자서 이렇게 멍 때리는 걸 좋아하신대요. 그러면서 한 번은 문만 쳐다보고 하루 종일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 마침 주제가 문이었대요. 그래서 그때 생각했던 걸 쫙 써서 합격을 했다. 이런 놀라운 또 스토리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좀 오늘 보고 재밌겠다. 무슨 생각을 할까요? 네. 멍 무슨 때리죠. 생각을 할까요? 문멍. 아, 그 무대폰님 가끔 왜 벽 보고 천장 보고 많이 수양하셨는데 요즘은 벽 안 보고 책을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어요. 책과 저 싸움하시네요. 책을 어떤 식으로 글을 쓸 것인가를 지금 2주째 머리를 싸매고 있는데 멍 때리는 시간에도 전 이상하게 제가 해야 될 일이 자꾸 떠올라요. 그래서 정말 계좌 좀 나요. 이 해놓고 멍멍이가 들어가면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B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강조. 네. 진짜 얼마 전에 열아일이기 때문에 정말 머리를 썩혔거든요. 네네네. 근데 정말 발제문도 물론 골치 아팠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무대뽀 기질이 있잖아요. 네. 블로그를 처음 쓰는데 하필 또 왜 열아일기였을까? 그냥 지금 생각해보니까 좀 쉬운 걸 올리고 그다음에 좀 이 어려운 열아일기는 좀 나중에 올릴 거를 그냥 눈앞에 보인다고 그걸 한 거예요. 아무리 저도 문맥이 안 맞아. 앞뒤가 안 맞아. 진짜 글 쓰는 거 이렇게 하기 힘든 줄 진짜 새삼 느껴요. 골치 아픈 일이죠. 네. 어떻게 하나요? 아이들은 이럴 때. 아이들도 쌤 너무 어려워요. 이렇게 얘기하죠.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그냥 맞아요. 어떻게 아이들이 글을 다 써내지? 진짜 정말 새삼 느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주제를 주면 좀 나을 것 같은데 주제마저 안 주면 더 힘들 것 같아요. 근데 또 주제를 주면 또 어떤 부분이 있냐면 내가 생각하던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개연성이 또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내 안에서 주제를 뽑아내야 개연성이 나와 생각하는 것들, 경험했던 것들에 대한 개연성을 찾을 수 있는데 또 갑자기 생뚱맞은 주제가 나오면 그걸 또 찾아내야 되는 부분들 때문에 그렇겠네요. 그것이 또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어떤 거 같으세요? 그 둘을 비교를 했을 때 아이들의 그 사고 능력을 키우는 데는 어느 쪽이 나은 거? 도입은 주제를 주는 게 좀 쉽기는 하지만 나중을 위해서는 저는 본인이 찾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하긴 해요. 근데 그것들을 혼자 다 떠올리긴 어려우니까 옆에서 이제 도와주는 역할들을 해줘야 되는 부분들인 거죠. 떠오를 수 있도록. 안 그래도 어제 저랑 이제 수업을 하던 4학년 친구들이 어제 수업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기는 오면 처음부터 끝까지 생각만 하다 가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런 것 같아 물었더니 선생님이 자꾸 물어봐서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질문 자체가 사고를 원활하게 하는 데는 엄청나게 도움을 주는 거인 거죠. 그리고 또 이제 부모님하고 또 있을 때는 또 이렇게 고개를 좀 돌리면 가능하지만 저랑은 이제 쌤이라는 입장이 있으니까 제가 질문하면 어쨌든 생각을 하고 답을 해야 되는 것들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알고 있으니까 이게 돌리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얘기를 하고 얘기를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사과하는 부분들이 조금 상승된다는 본인의 이제 표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한 순간이었어요. 화를 내지 않나 애들이. 그러니까 저는 딸한테 계속 이제 책을 같이 읽고 얘기를 해보면 자꾸 이제 엄마니까 화를 내는 거죠. 그렇구나. 그렇죠. 제가 왜 자꾸 묻냐. 아까 그렇죠. 말했는데 또 묻냐.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 이곳은 무엇을 하는 곳이라는 걸 인정하고 들어오고 그 활동이 당연하고 그리고 제가 질문하는 거에 본인이 대답을 해야 된다는 걸 인정하고 시작을 하니까 시작점이 다른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막 생각하는 걸 귀찮아하고 싫어하고 질문에 대답하는 거 피곤해하고 이런 애들한테 이렇게 보냈을 때 이렇게 글 쓰거나 책을 읽거나 보냈을 때 역작용이 일어나진 않을까요? 괜찮나? 역작용이 나는 안 그래도 제가 이렇게 하는 것이 잘 특별히 또 그렇죠. 우리가 사는 아이들을 만나거나 사람을 만나도 똑같지만 나와 잘 맞는 사람이 또 있고 나와 하는 학습 활동들이 잘 맞는 친구들이 또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런 것이 되게 미비하게 안 보이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안 그래도 저랑 시간을 좀 많이 보냈는데 생각보다 정말 이런 부분이 잘 안 돼서 되게 고민이 되는 친구가 있었어요. 요 근래 계속 고민이 돼서 계속 생각하고 있었는데 제가 이 수업을 해야 된다는 이 과제에 너무 눌려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친구랑 이제 수업을 이렇게 그룹에서 잘 안 돼서 제가 따로 그 친구만 수업을 따로 봐주거든요. 그룹에서 이제 또래 집단에서의 이 실력이 잘 안 돼서 제가 그 친구만 따로 이제 시간을 내서 봐주는 친구인데, 근데 제가 하는 이제 학습이 있으니까 부모님도 이것 때문에 보냈으니까 저는 늘 그걸 과제처럼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이거를 두고 늘 다가간다고는 하지만 이 수행을 해야 되는 것들을 전제하고 하니까 이런 부분에서 원활함이 좀 떨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깨달은 건 이런 친구들과의 더 친밀함에 대해 시간을 퍼센트를 더 많이 여기다 둬야 되겠구나를 이제 깨닫게 되는 순간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되면 말수가 늘어나고 그리고 제가 말하는 것에 대한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늘어나게 되면 그것이 이제 글로 확장이 되어서 가겠더라고요. 늘 얘기해 주신 라포 형성 느낌인데요. 맞나요? 네, 맞아요. 그 때문에 말을 안 한다는 얘기인가요? 말수가 원래 그 아이가 작다는 얘기인가요? 그 친구는 원래 말수가 적은 친구예요. 집에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저랑 수업할 때 문제가 있다면 제한테 문제가 있는 건데 그리고 성향이 지금 조금 무기력하기도 하고 원래 이렇게 자기 생각에 대해서 표현하는 것을 잘 못하는. 그래서 솔직히 뭐 다음 수업에 다음 강의 방송에 나오실 송영주님께 제가 상담을 좀 드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통화를 하면서 쭉 하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선생님이 저한테 권해주신 여러 가지들은 저는 다 하고는 있더라고요. 그냥 제가 상담 쪽에 알아서가 아니고 그냥 아이들 대하다 보니까 하고 있었는데 가장 큰 핵심이 차이가 뭔가 보니까 저는 과제가 있었던 거예요. 이 친구한테 이것을 해야 된다는 과제가 이것을 수행해야 된다는 그쵸. 그런. 왜냐하면 제 일이 그거니까. 근데 이걸 퍼센트를 더 많이 이걸 줄이고 초반에 더 많이 써야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한 조절이 조금 더 많이 필요한 친구인데 더 많이 캐치를 못했던 거죠.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물론 우리가 잘하고 또 조금 이렇게 역량이 되는 친구들을 확장시켜 주는 것도 좋지만 이런 친구들을 더 많이 이렇게 업 시켜줄 수 있는 게 또 우리의 역할들이니까. 이런 부분에서 더 많이 조금 생각하게 되는 시간이었어요. 예전에 들었던 그거랑 연결되는 것 같아요. 어떤 아이가 약간 자폐기 비슷한 게 있었다라고 판단이 돼서 병원을 데리고 갔더니
그 퍼즐 같은 거 맞추라고 블럭을 줬는데 계속 빨고 물고 뭐 이러기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를 하고 돌아서려는 순간 그때부터 같이 맞추기 시작하더라고. 그러니까 얘하고 익숙해지는 시간이 필요했던 건데 그거를 그 아이의 기질적으로 근데 그거를 몰라주고 말씀하셨듯이 과제 저걸 갖고 뭘 해야 되는데 거기에 집중을 하다 보니 이게 제가 문제가 있다든가 아니면 뭔가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다 이런 얘기로 들리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 외에 뭐 친해지려고 하는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긴 했지만 이제 그게 저는 이제 퍼센트가 훨씬 더 이제 뒤에 거에 많이 맞춰져 있었겠죠. 아무래도 선생님이시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그것도 정도에 따라서 이번에 더 많이 생각하게 되는 파트였어요. 왜냐하면 대부분 일반적인 아이들인데 특수한 이런 아이들이 성향이 완전히 좀 그런 친구들이 올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을 우리가 끝까지 이렇게 같이 해야 되는 게 또 우리의 또 이렇게 역할들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 질문에 이제 답을 좀 찾게 돼서 이제 앞으로 이제 그렇게 진행을 해보려고 중학생이라서 좀 더 초등학생보다 갭이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지금 중1이어가지고. 중학생이면 네. 근데 대단하십니다. 네. 남자애들이 보통 생각을 이렇게 깊게 하는 거 싫어하잖아요. 네, 그런 거 질문을 있죠. 해보면 뭐 이렇게 대답을 대충 하거나 대부분 다 몰라요. 모른다거나 네, 맞아요. 네 아니요 아니면 몰라요. 네. 주로 몰라요잖아요. 어떻게 이끌어내세요 그 남자애들을? 남자애들은 그냥 쪼개서 질문을 해요. 쪼개서.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게 뭐야라고 질문하는 것보단 그 뭐야를 쪼개서 더 이게 잘게 쪼개서 질문을 하게 되면 그 아이들이 대답하는 것들이 더 많이 빈도가 많이 나오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그거 다시 좀 따로 열 수업 얼개를 좀 받을 이제 수 없을까요? 꿰는 거죠. 돈 내시면 부모 될 거예요. 특강 돈. 이런 거? 그러니까 우리가 대부분 이제 번거롭게 생각되는 부분이거든요. 뭔가 잘게 쪼갠다는 게. 그런데 그게 질문을 어려운 좀 것 쪼개서 같아요. 하게 되면 본인도 생각하지 못했던 대답을 하다 보면 잘게 쪼개진 것들이 나오고 그리고 나서 제일 중요한 건 마지막에 그 아이의 생각을 엮어주는 거. 본인이 대답을 하면서 잘 안 엮여졌거든요. 그러면 이제 대답을 한 걸 이제 그걸 질문을 해서 들었던 사람이 한번 엮어주게 되면 그 아이가 내 생각이 이렇게 엮여서 문맥이 되는구나가 되면 그 다음부터 이제 엮어질 수가 있는 거죠. 선생님 혹시 그 질문을 잘게 쪼갠다는 의미는 알겠는데 그 어떻게 하는 방식을 전혀 모르겠는데 네. 예를 하나 혹시 들어줄 수 있으실까요? 예를 그러면 우리 아까 일기 쓰셨던 것처럼 사물을 하나 잡아볼까요? 네. 무엇을 뭐, 잡아볼까요? 고구마 말랭이. 네. 고구마 말랭이 맛있죠, 그죠? 그럼 이 고구마 말랭이를 두고 우리가 질문을 만든다면 어떤 질문을 만들 수 있을까요? 하나씩 말씀해 보시겠어요? 어떻게 말렸을까? 어떻게 말렸을까? 모양. 질문을 해주세요. 질문 단어 말고 질문. 제가 안 되는군요. 이해가 안 돼. 글쎄요. 저는 갑자기 질문할 생각이 안 나요. 그렇죠. 네. 왜 이런 모양이 나왔을까? 네, 또 오, 저는 대단하시다. 네. 이렇게 질문을 내가 어렵게 하나 아이한테 고구마는 어떤 기분일 것 같아? 수족관 기분? 얼마 전에 갔다 왔는데 그 수족관 보고 이제 사진 막 찍어 온 거야 애가 뭐 돌고래 뭐 이런 거. 네. 그런데 나는 저 돌고래는 근데 수족관에 갇혀가지고 엄마도 없이 어떤 기분일 것 같아. 이제 이렇게 하면 예쁘잖아. 막 이제 이러고만 얘는 딴소리 안 해. 좀 전에 근데 고구마와 요거는 좀 상황이 달랐어요. 돌고래는 수족관에 갇혀서 있을 때 느낌이 어떨까를 기분이 어떨까 물어보셨고 고구마는 기분이 어떨까 이걸 물어보시면 이건 상황을 주지 않으셨잖아요. 그렇죠. 고구마도 껍질이 벗겨져서 저렇게 말려질 때 본인은 어떤 기분이 들까 사람이라면 이렇게 상황을 주면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설명해서. 쪼갠다는 그렇죠. 말씀이시네요. 그리고 고구마라는 너무 주제도 크게 주지 않고. 그렇죠. 왜냐하면 상황을 줘야 우리가 그 상황에 맞춰서 생각이 되는데 기분이 어떨까 하면 어떨 때의 기분을 얘기하는 건지. 좀 더 구체적이 돼야 너무 되는군요. 통 틀어서 그렇죠. 질문하니까 대답하기 힘들구나. 그렇죠. 지금 조희연이님이 질문을 2개나 던졌어요. 한번 들어봐 주세요. 네. 원산지는 어디일까? 네. 두 번째 질문은 말릴 생각은 누가 하게 됐을까? 그렇죠. 좋네요. 원산지는 어디일까는 역사적 질문입니다. 맞죠. 역사 나왔습니다. 네, 근원에서 시작되는 그러네요. 거잖아요. 고구마의 고향을 고구마라는 알려줘. 작물은 어디서 시작돼서 어떻게 유통이 되어서 우리한테까지 왔을까를 알아볼 수 있죠. 맞아요. 구황작물이라는 것만 생각해봤지. 맞죠. 근데 제가 알기로는 고구마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을걸요? 네, 맞아요. 저기 뭐
고구마가 어디서 들어왔다더라. 저기 누군가가 간첩이 내려왔을 때 먹을 식량으로 뭐 땅속에 숨겨놨던 걸 농사 짓는 분이 올라가가지고 발견해서 그때는 감저라고 불렀고, 그는 감자구나. 죄송해요. 여튼. 많이 되진 않았더라도 네, 듣긴 들었던 것 같아요. 맞아. 중국에서 온 거 헷갈렸네. 아닌가? 그게 되게 헷갈리는 게 감자 같은 경우는 아메리카가 원산지예요. 그래서 그게 유럽을 넘어가서 그렇죠. 유럽의 주식이 돼 버렸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항상 궁금한 게 그거였어요. 유럽에서 고구마가 이게 지금 다 감자가. 있지. 지금 다 있지. 고구마 제가 확인해 볼게요. 고구마 원산지 궁금하네요. 감자는 제가 그래서 확인해 볼게요. 해안 땅끝말 아니었구나. 네. 그래서 땅끝마을인 줄 감자면 알았네. 저희가 그 메이드 인 당근마을. 6학년인가 중이라고 식탁 위에 세계 사는 책을 읽었거든요. 그때 이제 감자 재밌다 그런 책도. 네, 그 책 재밌어요. 그래서 그 위에 안에 세계. 감자 파트 나와가지고 아일랜드하고 영국 관계 얘기하면서 아일랜드의 감자 대기근 사건 얘기하고 이랬던 거. 그러니까 그 질문 자체 원산지는 어디일까가 역사적 질문이에요. 이 고구마 자체가 어디에서 시작돼서 어떤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왔는지를 물어보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쪼갠다는 개념 자체가 우리가 질문하는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저도 어제 어떤 자문을 좀 구해 보니까 그걸 쪼개세요 이랬는데 뭘 쪼갤까요? 저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네네. 근데 이런데 애들은 어떻게 이걸 세 개 쪼개서 다 나열을 해서 다 정리를 할 수 있을까?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질문에 답을 보기도 하지만 질문을 던져보는 활동을 해보는 게 그거입니다. 아마 우리는 질문 던지는 게 더 먼저인 것 같아요. 던지지 못해요. 감저가 고구마가 맞아요. 감자 고구마 맞아요? 맞아요. 이게 영조 39년 조선 통신사에 맞아요. 의해서 일본에서 들여온 걸로 되어 있네요. 중국에 있었고 제가 그리고 일본으로 갔고. 몰랐었군요. 네. 저는 솔직히 고구마가 100년 정도도 안 됐다고 생각했는데 아니네요. 100년보다 조금 더 됐네요. 250년? 네, 네. 저는 그냥 일제시대에 어떻게 해서 들어왔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네. 되게 신기한 거예요. 감자 같은 경우 아메리카에서 유럽을 가고 유럽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온 맞아요. 이런 과정을 거치잖아요. 감자 하나를 가지고 이제 역사적인 이야기도 할 수 있고 그렇죠. 생각이 계속 꼬리를 물 수 있는 매개체가 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제 하나를 가지고 어떤 질문을 던지냐에 따라서 계속 이게 꼬리 질문을 타고 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쪼갠다는 개념이 되는 질문 거죠. 파도 타기. 괜찮은데요? 네네. 그러면서 네. 질문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짚어도 주시고. 그렇죠. 그러니까 괜찮은 방법인데요? 질문을 할 때 우리가 이렇게 추상적으로 질문하는 경우도 좀 많거든요. 상황을 대부분 다 주지 그런 것 않고. 같아요. 예. 그러면 무엇을 묻는 거지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네. 좀 구체화해 주는 걸 이제 알려주는 작업들도 그러니까 하는 애들이 거죠. 자꾸 이제 그만 물어봐 하는 것 같아요. 너무 크게 뭉뚱그려서 딱 물어보니까 애가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맞네요. 맞아요. 근데 전 반대로 이제 퀴즈를 서로 이제 질문이라면 되게 피곤해하고 퀴즈를 하면 조금 덜 피곤해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럼 퀴즈를 너도 내, 나도 내 이게. 그래서 퀴즈를 핑퐁을 해보면 그래도 그게 그나마 한 2번씩은 가는 것 같아. 좀 더 가면 왜 이래 엄마. 나한테 왜 이러는 거야. 근데 또 확장해서 갈 수 있는 게 뭐냐면 관심 영역이면 좀 더 많이 얘기 나눌 수 있어요. 맞아요. 만화. 그렇죠. 그러니까 만화나 자기 보고 있는 관심 거? 영역에서 그 영역을 다른 영역으로 연결해주는 질문을 엄마가 던져주는 게 중요하죠. 와, 그거 부모 불가능인데요? 초고난이도인데요. 지금 이거 쉽지 않을 것 부모 같아요. 왜냐하면 불가능인데? 연습을 안 해본 거라. 맞아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저희 이제 남자애가 첫째거든요. 이 친구하고 이제 제일 많이 부딪힌 게 이제 게임 때문에 많이 부딪혔어요. 엄마는 게임을 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게임적 요소나 이런 것들을 즐길 줄 아예 모르는 거예요. 말 그대로 게임의 문맹인 사람인 거예요. 근데 이 아이는 그걸 정말 스포츠로 즐기고 있는 아이고, 그러니까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희 아들한테 맨날 엄마 게임을 하나 해보길 추천해. 늘 이랬거든요. 맞아. 근데 우리는 그런 자체가 뭐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그 느낌을 아예 모르니까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얘기를 좀 쭉 나눠보는 형태에서 이 친구가 그걸 제가 그 친구랑 한 2시간 정도 얘기를 나누나 게임이란 주제를 두고 그러니까 게임이 언제 시작됐고 우리나라 위치가 어느 정도이고 게임의 난이도 그리고 게임이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기술적 발전을 하는지 사람들과의 얼마나 관계도를 확장시킬 수 있는지 얘기들을 쭉 다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머 정말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연결해 갈 수 있는 질문들 통해서 답을 쭉 찾아가니까 제가 설득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 스포츠다가 제가 정립이 딱 돼버린 거예요. 예, 그 친구, 그 친구가 저희 아들이 저에게 엄마 만약에 내가 공을 찬다고 이렇게 시간을 2시간, 3시간 보내도 엄마 하지 마라고 했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스포츠라는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 쓸데없는 오락이다 생각하시겠죠. 그렇죠. 네. 근데 그래서 이 친구가 저에게 이제 이 스포츠라는 개념을 이제 넣어준 거죠. 그래서 이 스포츠라는 개념을 딱 인정하고 나니까 대화가 되더라고요. 그걸 이제 질문을 통해서 계속 이제 연결해 가면서 대화가 트게 된 큰 사건이에요. 여기서 위대하신 분은 선생님이세요. 그런 것 왜냐하면 같아요. 그 질문을 계속 받고 생각하고 연결하고를 하신 거잖아요. 물론 아드님이 질문을 잘한 것도 맞지만 그거에 대해서 아까 미더덕님이 얘기했듯이 대부분 엄마 왜 이래? 너 왜 이러니? 그렇지. 나 머리 아파. 됐어. 닥쳐. 이렇게 가기 쉬운데 그렇죠. 그걸 계속 경청하고 생각하고 이끌어 가셨다는 게 대단하신 것 같아요. 한 가지 주제로 2시간 얘기하기 쉽지 않죠. 드라마 얘기는 가능하지만. 네. 혹시 그 소통에도 동의합니다. 끈기가 있죠. 이걸 필요하죠. 지속하는 힘이. 네, 근데 필요하죠. 아이들은 다 짧잖아요. 한 2번 핑퐁하면 이제 안 하잖아요. 네네. 그걸 계속 길게 이제 지속하는 힘을 길러주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관심 있어 하는 영역에서 시작하는 되는 거죠. 걸로. 맞아요. 시작은 그러면 거기부터 해야 되네. 만약에 우리 애 같은 경우는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만화, 흔한 남매다. 네. 그럼 흔한 남매를 가지고 시리즈별로 계속 얘기를 나눈다. 네. 그렇게 끌고 가고 네. 뭐 누구는 천자문이다, 마법 천자문이다. 그럼 그걸로 얘기 끌고 가고. 네. 그렇죠. 그 안에서 이제 그 안에서 조금 이제 다른 연결점을 좀 이렇게 연결해 줘야 되는 거죠. 말을 하자면 우리가 천자문에 이제 책으로 이야기를 스토리를 끌어간다. 그럼 만약에 이 책에 있는 스토리를 가지고 영화로 제작을 한다면 어떤 개연성을 가지고 표현을 할 수 있을까? 어느 영화 감독이 이걸 하면 훨씬 더 너희들이 즐겁게 잘 만들 수 있는 감독은 누가 있을까? 그럼 애니메이션 산업으로 갈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애니메이션을 그래서 보니까 그래도 일본이 잘 만드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 왜 일본의 영화를 잘 만들게 됐을까? 로 개연성을 가져갈 수 있는 질문을 확장을 해서 가는 거죠. 저기 궁금한 게 혹시 왜 일본이 애니메이션 잘 만들 계기가 됐을까 하면 애들이 어떤 답을 할까 되게 궁금해요. 지금 그건 어쨌든 아이들마다 다르겠죠. 초등학생들이잖아요. 뭐 초등학교 제가 그냥 저희 초등학생에게 왜 일본 애니메이션 잘 만들게 됐으니까 이런 물었으면 쌤 영화 못 봤어요. 많이 만드니까 그렇겠죠. 이런 얘기가 그렇지, 대부분이에요. 애들이 많이 만드니까 그렇겠죠. 그래 맞지. 여러 번 하면 잘하게 되는 거야. 그게 엔딩을 그렇게 해주시는 거구나. 그렇게 되면 잘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글을 쓰면 다음에 더 잘 쓸 수 있지. 그래서 열심히 많이 해야 된다. 이거. 전 답정너라서. 네. 그래서 저는 어쨌든 답정너인 부분은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오늘 쓴 게 내일 달라질 수 있는 거니까 우리 오늘도 쓰는 거야. 그치 써보자 이렇게 가는 거죠. 애들 반응이 어떨지. 그렇게 얘기해도 글로 가는구나.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제 이렇게 그렇게 이제 맞장구를 쳐주는 부분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답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맞장구 쳐주는 부분은 조금 달라질 수 있는 거야. 그러다가 좀 차기적인 관점이 딱 나오는 친구가 있어요. 실제로 생각지 못했던 거. 그러면 이제 그 친구는 되게 칭찬을 많이 해주죠. 그러니까 잘했다기보다는 특별히 창의적인 관점도 갖고 있는 그것이 엄청 중요한 거야. 그걸 글로 써봐. 글은 잘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 와, 이것도 굉장히 좋은 말이다. 새로운 관점 제시. 뭔가 말만 하면 일단 글로 써야 되는군요. 네. 네. 아니 1차적으로 말로 해야 돼요. 그러네. 이거 저희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문화 있잖아요. 말하면 해야 된다. 그렇죠. 저랑 비슷하네요. 말하면 써야 된다. 말하면 써야 된다. 자,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나오면 이제 쭉 얘기를 하게 되죠. 하고 되는 거예요. 그걸 모아서 글로 쓰면 돼. 자, 네가 말한 걸 그대로 써봐. 이렇게 되는 거죠. 괜찮다. 근데 그것도 힘들어. 말로 하기는 왜 사람이 언어 표현은 그래도 뭐 주절주절 쉬운데 제가 이걸 글로 옮겨보라 하니까 힘들어하긴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아이들하고 이제 수업을 하면서 왜 책이 문학서적도 있지만 지식책이 있잖아요. 네. 그럼 저희는 이제 문학책 하나, 지식책 하나 하는데 지식책은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것이 좀 어려워해요. 네. 그러면 이제 그런 걸 꿰어주는 작업들을 이제 칠판을 이제 쓰잖아요. 그러면 쓸 땐 애들 다 이렇게 해요, 그죠? 왜냐면 설명을 하니까. 그러고 맞아요. 나서 이제 쓰려고 할 땐 제가 싹 지워요. 막막하지. 일부러 지워요. 왜일까요? 그거에 매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애들이 그러면 쌤 자국이 보여요. 막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기억하려고 하는 힘이 좀 생겨요.
말을 그쵸? 본인이 이렇게 그런 왜 저 같은 경우는 그 마인드맵처럼 네네네. 그렇게 해서 큰 글자들을 단어들을 적어놓고 그걸 가지고 써보라고 본인이 마인드맵을 그려놓고 써보라고 하는 그것도 좋은 방법이죠. 네, 좋은 얼개를 근데 좀 짠 전에 거거든요. 그게 갇힌다고 하지 않았나요? 아니 제가 설명을 했으니까 타인의 그것에 제가 갇힌다고. 설명을 했으니까 제가 설명을 했으니까 써놓으면 제가 말한 순서대로 가잖아요. 그렇죠. 왜냐 우리가 설명을 그렇죠. 드렸는데 그것이 있으면 그 들은 말과 흐름을 같이 가거든요. 근데 그냥 내가 기억을 하고 있으면 내 걸로 전환하는 작업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거기 하나 더 생길 수 있는 게 그걸 것 같아요. 메모하는 습관이 생길 것 같아요. 그 창의성 발휘하시는 분들, 제가 허영만이 그 그림 만화 속에 자기를 표현한 게 그거였거든요. 항상 머리맡에 그걸 둔대요. 심지어 가끔 없을 경우가 있대요. 그러면은 눈을 뜨지 않고 와이프를 깨운 다음에 종이펜 하면은 와이프가 그게 뭔지 알고 갖다 준대요. 막 쓰는데 그래도 하나 놓쳤다, 아깝다 이런다 그러더라고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게 메모하는 습관하고도 연결돼서 괜찮을 것 같아요. 계속 얘기하면서도 써놓은 지금 저기 무대뽀님도 계속 쓰고 계시잖아요. 저런 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애들이 조금씩 그런 친구도 있어요. 빨리 막 옆에 써놓는 친구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쌤이 지울 걸 아니까. 써놓는 어떻게든? 친구들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계속 그러니까 우리가 점들을 모아서 상기시켜서 본인 거를 만들어내는 작업을 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쪼개는 작업이 1차적으로 가야 확장이 되고 그런 것을 이제 꿰어내는 작업들, 얼개를 짜내고 내가 문장화시키는 작업들. 그건 이제 결론은 본인 몫인 부분들이 있죠. 그건 인정하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